이완의 흔적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예, 뭐 지난번에 그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조선시대 그 성범죄 어떤 처벌을 받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요새 그 성 관련 추문들이 뭐 하루가 다르게 터져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네. 또 15살짜리 알바생을 껴안고 뭐 입을 맞추고 뭐 이런 삼겹살집 주인 그 재판이 항소심이 있었는데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다 그러거든요. 예. 사실 법원의 감형 이유를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실소를 자아냈는데 부양해야 될 두 자녀가 있으니까 뭐 감형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니 뭐 두 자녀가 있는 사람이 딸 같은 아이를 뭐 이렇게 껴안고 입을 맞추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네. 논란이 들고 그래서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어저께. 그래서 뭐 요즘에 뭐 하여튼 사회 지도층 원로들까지 어린 여자들 뭐 희롱을 하고 또 그 사실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좀 아직까지 있어요. 뭐 딸 같아서 그렇다는 둥, 뭐 귀여워서 툭 쳤다는 둥, 또 부인보다 훨씬 예쁘다는 둥, 뭐 이런 식의 뭐 어떤 흰소리가 남발이 되고 뭐 그런데 뭐 자기 딸 손녀 같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자기 딸 뭐 손녀가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 어떨까 뭐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전 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네.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죠. 네. 제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최근 출판사 세멘파커스 상무 성추행 사건도 재정 신청이 각하됐는데 네. 이게 한동안 좀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정직원 전환 앞두고 성추행을 당했는데 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었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판단을 해달라 이게 재정 네. 신청인데 법원이 불기소 처분이 무리가 없다고 본 겁니다. 네. 17개월째 수습 생활한 뒤에 정직원 전환 결정하는 면접에서 성추행을 한 건데 예. 이때 당시 당시 성추행을 했던 상무 측이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정직원 전환이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거절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 것. 그래서 성추행이 아니다. 예. 도대체 이게 말인지 적반하장이 그렇죠. 따로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뼈도 추리지 못했을 거라는데 어떤 말일까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얼핏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선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첩을 마음대로 두고 뭐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니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뼈도 못 치렀던 아까 뭐 질문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실록을 읽어보면은 뭐 하여튼 뭘 잘못 놀리면 하여튼 극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어나고 전자발찌라도 끼고 사는 걸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조선시대 성범죄는 어떤 법률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 사실은 저 명나라 대명률이라고 있습니다. 1367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 대명률에 따른 처벌 조항입니다. 조선에서는 특별히 어떤 형률서를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대명률이라는 그 명나라 법전이 유교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그 만든 법전이어서 그걸 이제 원용을 했는데 그 대명률의 성범죄 조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간 같이 뭐 이렇게 그 간통을 한 거는 곤장 80대, 남편이 있는 경우는 곤장 90대. 여자를 유괴해서 간음한 거는 곤장 100대, 강간한 자는 교수형, 강간미수죄는 곤장 100대에다가 유배 3천리 뭐 이렇게 처한다는 아주 엄격한 법률이 있습니다. 강간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그렇죠. 그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부모상이나 남편상을 당한 자, 그다음에 비구니와 비구, 그다음에 도사라는 사람이 이제 돌을 닦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돌을 닦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돌을 칭해 가지고 아마 그런 나쁜 짓을 좀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경우인데 그런 뭐 여자 도사 이런 사람들이 간음을 하면 범간죄에다가 2등을 더한 가중 처벌을 했다 그럽니다. 요즘 목사님들 성추행 사건이 마구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추상 같았으면 성범죄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사실 어디 그런가요? 하여튼 이 뭐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DNA가 좀 이렇게 XY라고 해서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지 잘 뭐 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 기록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 많습니다. 지금 봐도 어떻게 보면 인면 수심인 인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태조실록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1살짜리 어린아이를 강간한 산호 이묶음을 뭐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세종실록에는 또 이 정경이라는 사람이 처녀 연희를 강간하려 해서 밤새도록 때렸지만 연희가 완강하게 항거하다 죽었습니다. 정경은 교수형에 처해야 되고 연희는 정념문을 세워서 그 정절을 표창해야 됩니다라는 건의서가 올라옵니다.
그럼 그런 건의대로 형벌을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임금이라는 그 산호하고 그다음에 정경은 교수형에 처해졌는데요. 뭐 그래도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목이라도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례가 있죠. 네. 더 혹독하게 형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종 때 일인데요. 그 산호비라 그래갖고 이제 개인집 노비인데 그 실구지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의 처남이 능지처참이라는 아주 혹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능지처참이 뭔가요?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능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산이나 구릉의 완만한 경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능지처참, 처사 이런 경우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천천히 고통을 극대화시키면서 사형에 처하는 그런 극형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가장 심한 능지처참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살을 차례차례 조금씩 베어나는 아주 소름 끼치는 극형이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때는 반역음모죄가 걸려가지고 무려 3,800회의 절개형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능지처참의 다른 형태가 이제 거열형이라 그래가지고 팔과 다리에 이제 다른 수레를 메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인데 아마 조선시대 때는 요 거열형을 아마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서 거열형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할수록 이 형벌이 끔찍한데요. 성범죄도 이런 극형으로 처벌을 한 근데 거겠죠. 원래는 네.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교수형이었는데 실구지 형제들의 죄질이 좀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범인들이 그 판서댁 노비들이었는데요. 이 판서 부부가 이제 잇따라 돌아가셔요. 그래서 네. 사망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16살짜리 딸이 하나 남았었는데 이 형제가 딸을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손발을 묶고 욕을 보이고 밤새도록 이제 그 처자가 이제 한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노비 형제들이 두 가지가 죄가 이제 가중처벌이 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죽어가지고 3년상을 준비하던 그런 어린 것을 건드렸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주인의 딸을 이제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 강상의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강상이라는 거는 상강 어리운을 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극형 중에서도 극형으로 다스렸던 거죠. 근데 세종이 극형을 용인했다고요? 네. 그 실록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합니다. 사실 반전의 매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종 때 이렇게 실록을 읽어보면은 범죄가 창궐을 했고 또 능지처참형도 60회나 남발을 해요. 세종이. 네. 그리고 미결 사형수가 190명이어서 그 감옥이 가득 찼다. 뭐 이런 그 실록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망고의 성군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그 다른 기회에 이제 성군 세종 다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그 과연 성군이 맞는지 네. 그것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강간 미수죄는 당시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 이런 죄를 지은 자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조선시대로 보내야 되지 않나. 아마 식겁할 겁니다. 네. 아마. 네. 처벌이 어땠는데요? 역시 이제 세종 때 일을 한번 전해드리자면요. 앳된 부인이 여종 둘을 데리고 성균관 옆에 그 냇가를 건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옷을 홀라당 벗고서 이제 목욕을 하던 유생 3명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갑자기 뛰어나와서 이제 여인을 희롱을 했다 그래요. 네. 그 여인이 이게 뭐 쓴 입자 그게 뭐냐면 갓 같은 건데 그 쓰개라 그래가지고요. 여인이 이게 그 외출할 때 쓰고 다니는 그건데 그걸 빼앗아 갖고 이제 서로 뭐 장난치고 끌어안고 뭐 그리고 여인이 또 몸부림치고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 그림인지. 그리고 곁에 있던 여종들이 이제 우리 집 안주인인데 왜 그러냐고 자꾸 이제 소리치니까 소용이 없었고요. 그 남자들이 또 이 여종들을 쫓아보냈다 그럽니다. 네, 요즘으로 상상해도 네. 성희롱이네요. 그 큰일인데 백주단에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네. 큰일 날 뻔한 거죠. 3명이 완력으로 자꾸 뭐 옷을 벗기고 욕을 보이려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도 이제 완강하게 여자가 버티니까 뭐 어쩌지는 못하고 여자의 그 입자 그러니까 갓 이것만 빼앗아 갔다 그럽니다. 죄가 여러 개인데요. 백주대낮에 옷 벗고 목욕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공연음란행위, 그리고 또 여인의 입자를 빼앗고 끌어안았다는 것은 성희롱, 또 강제로 욕보이려 했다가 도망친 것은 강간미수죄로 걸 수 있겠네요. 네, 요즘에 뭐 바바리맨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죄로 치면 공연음란죄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목도 참 희한한데 백주대낮에 옷을 벗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큰일 날 뻔한 거죠. 여인이 그 여인 측에서 사원배에 이제 그 생원들을 강간미수죄로 처벌해 달라 이렇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원들은 거꾸로 이제 희롱만 했는데 무슨 강간미수죄냐 그래 변명을 했는데요. 요즘이랑 똑같네요. 네. 그 강간미수죄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장 100대, 곤장 100대, 유배 3천리 뭐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실록을 읽어보면은
고소인 측에서 진술이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한 곤장 80대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강간미수하고 성희롱의 경계선 이렇게 이제 이 경계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항상 이 방송을 들으면 역사는 반복이 되는지 고소인의 진술 때문에 오락가락해가지고 마무리가 네. 이렇게 됐다는 네, 것도 지금 요즘 자주 그렇습니다.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강간 미수인데도 신세를 망친 공직자도 있다면서요. 예, 그 성종 때 군수를 지냈다 그러는데 황우영이라는 사람인데 뭐 군수를 지냈다 그래갖고 영원히 그 군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그 직원을 맡아갖고 할 수 있는데 관직을 맡을 수가 네. 있었는데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밤중에 이제 그 사족의 부녀의 방에 들어가갖고 강간하려다가 이제 그 집안 식구들한테 걸려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사원부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보고를 올려요. 왜냐하면은 이 황우영이라는 남자가 건드리려고 했던 그 여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 처의 사촌 오빠의 아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먼 인척이잖아요. 네. 그 먼 인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자를 건드리려고 했던 것이니까 죄질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성조임금이 영불사형이라 그래갖고 영원히 등용하지 않는 형벌 뭐 이런 걸 내리고 유배 3천리의 처벌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도 이 형벌도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변방 중의 병방이라는 회령 함경 북도에 있는데요. 거기 관노로 쫓겨가는 어떤 그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수위가 정말 강도가 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간은 어떻게 보면 모반과 같은 대역죄, 그다음에 전속 살인 뭐 이런 그와 맞먹는 중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국가의 경사 때 뭐 이런 대사면령이 내리잖아요. 네. 최근에도 그러고요. 그 여기서도 강간죄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사면령에서 빠졌어요. 그럼 대사면령에 해당되지 않은 중죄인은 또 뭐가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성종 임금이 1471년에 그 이제 20살에 요절한 자기 아버지를 이제 의경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제 네. 대사면령을 내리는데 교서를 보면 나옵니다. 대형 모반죄, 전속살인, 구타, 그러니까 전속살인과 전속구타죠. 네네. 그리고 지아비를 죽인 처첩, 주인을 살해한 노비, 뭐 고의살인, 그다음에 강간, 강도 뭐 이런 사람들은 사면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같은 성범죄 처벌이 조선에 파병된 외국 군인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됐다고요? 예, 뭐 건건의 사례는 사실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사실 그 외국 군인들이 와서 어떤 짓을 했고 어떻게 처벌했는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죠. 네. 근데 기록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 기록은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군이 파견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명나라군 중에 한 사람이 그 시장 골목길을 가던 이제 여인을 겁탈하려다가 반항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의 목과 볼을 막 찌르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장면을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보고서 강도야 하고 소리치니까 그 중국 군인이 이제 그 소년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한 중국군 지휘부가 이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물론 변명을 했겠죠. 그게 아니라 뭐 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과 그 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아주 믿고서 그 중국군 지휘부가 이 문제의 명나라 군인 그걸 종루 그러니까 지금 종각이죠. 종각 네. 앞에서 목을 베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일벌백계로 삼은 것이죠. 실록에 보면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동네 마을에서 부녀자들을 이제 강간하고 물건을 빼앗은 그 명나라군의 목을 베고 효수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주한미군 성범죄가 계속 사회 문제로 비화되곤 했는데요. 예, 그러게요. 뭐 그런 사례들이 많고요. 그래서 뭐 공분을 자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아주 네. 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 국내법으로 처벌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한미 행정협정이 좀 개정이 돼 갖고 그 살인 강간 흉악범은 좀 그 대한민국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그 예.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뭐 계속 구금 가능하게 하는 뭐 그런 그 개정안이 좀 있다 그러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그 한번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을 바꾸자면 성범죄를 처벌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경우도 많았다고요. 예, 그렇게 이제 조선 시대에서 아주 혹독하게 이제 성범죄를 처벌했지만 조금 그 시대에서도 이제 사례가 아닌 그 예외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간을 당했고 아니면 성희롱을 당한 여자들이 자살하고 그러면 뭐 연료로 이제 칭송받는 사례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조선 시대라는 사회 분위기를 좀 감안하더라도 네. 조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죠. 당시는 문화가 참 달랐으니까요. 네.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의 사건이었는데요. 또 예, 뭐 예를 들자면 그거죠. 영조 때 일이었는데요.
창녕에서 17살짜리 소녀가 이제 팔촌인 남자, 그 먼 친척이죠. 네. 그 남자와 이제 나무를 하다가 성희롱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같은 성씨끼리 무슨 짓이냐 이거 뿌리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녀는 욕을 당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레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그럽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조정에서는 이제 소녀에게 이 소녀는 정절을 지켰구나 해갖고 정념을 세워주는 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또 정조 때도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웃집 남자에게 강간당하려던 여자가 있었는데 반항하고서 겨우 이제 도망을 나왔다 그러는데요. 이 자살하려다가 이제 겨우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갖고 이제 겨우 죽지는 않았는데 네. 이 고를 이제 뭐 암행 순찰하던 암행 의사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열려라 그래서 포상을 하고 정념을 세웠다는 거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조선시대니까 이랬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연료 칭호 받고요. 그다음에 네. 죽었어도 정념문이 세워지고 그래서 뭐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씁쓸한 거죠. 왜냐하면 조정이 나서 갖고 어떻게 보면 자살하라고 이제 독려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저 정절을 지켜야 되니까 죽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도 좀 좋지는 않은 결과가 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건 뭐 여자가 잘못한 일이 아니니까요. 네. 잘못하지 않은 일인데 그 뭐 죽은 뒤에 정려문이 세워졌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뭐 얼마나 남을 수 있는지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강간을 당했는데 재혼을 한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당한 케이스도 있다고요. 예, 그런 일도 있습니다. 중종 때 일인데요. 그 영의정일 지낸 박원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첩이 있었는데 네. 이 박원종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화인이라 그러는데 남근손이라는 외간 남자가 이 여인한테 이제 홀딱 빠져가지고 네. 그 여인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근손이라는 사람이 여인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문을 미치고 막 들이닥쳤다 그럽니다. 네. 근데 여자가 이제 재빨리 이제 몸을 피해가지고 달아났으니까 이제 남자가 화탕을 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이 논란이 일어나는데 뭐 그런 거죠. 이게 담당 조사를 했던 조사관이죠. 네. 경찰이라는 사람 지금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그 여자가 만약에 집에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강간을 당했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간 미수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강간 미수죄라면 아까 곤장 100대, 유배 3천리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원부가 또 이상한 논리를 펴요. 옆에 이제 그 담당 조사관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원부는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제 수절하는 재상의 첩을 강간하려 한 죄로 그 남근성이라는 남자를 엄히 처벌하려고 했는데 네.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이미 다른 사람하고 재혼해갖고 아이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뭐 수절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사원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곤장 80대만 하시죠라고 이제 그 이 판결문을 이제 경감한 판결문이죠. 중종 임금한테 올렸다 그러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해괴한 논리인데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혼한 여자를 강간 미수를 했다면 죄가 경감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임금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중종도 이제 그 연성을 높였어요. 아니 이 사건은 길 가던 남자가 길 가던 여자를 우연히 해갖고 뭐 그 강간한 거하고 다른 거 아니냐. 네네. 남자가 여자 집 문을 밀치고 들어갔고 뒤쫓아가고 뭐 이런 거는 강간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네. 강포관 무리들이 이런 방자한 행위를 본뜬다 그러면 풍어와 관계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법대로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럼 남근손이 엄벌에 처해졌겠네요. 근데 이제 보니까요 기록에 그 이후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원부가 뭐라 하냐면 끝끝내 아니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범죄를 저지르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따지면 범의라 그러잖아요. 범의를 네네. 가졌다 그래갖고 그걸 엄벌에 처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좀 뭐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고집을 피웁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조정의 의론을 거쳐서 이제 결정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데 다만 4년 뒤에 실록에 남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내금이라고 나오거든요. 내금이가 뭐냐면 왕의 경호원의 직책을 갖고 있다 그러는 건데 이 사람이 또 그 기록에는 뭐라 그러냐면 길 가던 여인을 다쳐서 죽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갖고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그 강간 미수죄는 흐지부지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길 가던 여인을 다쳐 죽게 한 게 예. 그냥 다쳐 죽게 했을 근데 이 것 같지 사람이 좀 않은 문제가 느낌이. 있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네. 이렇게 난폭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의 경원이 됐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의 상황과 여러모로 겹쳐 네. 보이는 게 강간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살한 여인이 2번 죽는 사례가 있었다고요? 예, 그 성종때 일인데요. 남편이 죽어갖고 수절하던 옥금이란 여인인데 친정 가다가 이제 남자 3명한테 붙잡혀갖고 욕을 당할 뻔했거든요. 네. 이 여인이 이제 부끄럽다 그래갖고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연려니까 우리가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상을 내려야 된다라는 조정의 의론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조선 시대라면 당연히 그런 논의를 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평소에는 그렇죠. 평소에 조정이라 그러면은. 네. 근데 이제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번져갑니다. 그러니까 상을 줘야 된다는 건 맞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데요. 한 가지 단서를 달아요. 뭐냐면 이 옥금이라는 여인이 만약에 재혼한 여자라면 네. 이미 절개를 훼손시킨 셈이니까 상을 내릴 수가 없다. 그 다시 이 옥금의 절개 사실을 재조사하라. 뭐 그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관찰사나 이런 사람들이 또 가서 또 재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소동을 벌인 끝에야 이제 이 사람은 수절을 한 사람이라고 맞아가지고 다 이제 겨우 상을 내리게 되는데 아니 강간 피하려고 이제 스스로 목을 맨 여인을 두고서 제가 여부를 두고서 제가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 뭐 확인하고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억울한 여인을 2번 죽이는 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거죠 뭐. 같은 여부자로서 억울합니다. 네. 성범죄 처리에 관해서는 세종대왕도 문제가 많았다고요? 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종대왕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중대한 실책을 범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인데요? 예,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약간 긴 내용이긴 한데 한 들어보시면 세종 때 복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사연이 너무나 기구한데요. 뭐냐면 아버지를 일찍 여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일찍 여이고 아버지의 첩의 첩인 여인의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그 첩의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그 배다른 오빠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배다른 오빠가 이 복비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 기구한 여자입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복비의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도 이제 복비하고 그 다른 남자와 혼인을 또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아이고 복비는 어쩌나요? 네, 그러니까 그 뱃속에 이제 애가 자라고 있고요. 거기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라 그러니까. 그 이제 복비가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 뭐라 하냐면 나중에 결혼하겠다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혼인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이제 이미 끝나고요. 네. 복비는 이제 신랑을 따라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산딸은 다가오고 아이고. 탄로날 거는 뻔하고. 그러니까 이제 복비가 작은 아버지한테 뭐라 하냐면 네. 몸이 좋지 않으니까 작은 아버지 집에서 치료하게 가게 해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신랑은 영문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찬성을 하는데 작은 아버지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죽어도 시댁 가서 죽으라 이렇게 아주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아이고 답답하네요. 복비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해답이 없는 거죠. 이제 절망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네.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임신시킨 이복 오빠하고 네. 이제 배다른 오빠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같이 갈 사람이 없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비극으로 끝났죠. 그 복비라는 여자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임신시킨 그 이복 오빠하고 떠났겠어요. 네. 그래도 자기 애의 뭐 아버지니까 그렇게 떠났을 거 아니에요. 네. 금방 체포가 돼가지고요. 이 복비는 신랑을 버리고 내연남과 도망간 죄로 교수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세종대왕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사실 조정에서도요. 이 복비하고 이복 오빠 어떻게 보면 내연남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처리를 두고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세종 그리고 황희정성 이런 분들은 나중에 둘이 도망은 갔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었냐 그래가지고요. 사형 불가론을 개진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형조판서 이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요. 절개를 지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네.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완강히 주장을 해가지고요. 세종이 이 형조판서의 말에 이제 따라가지고 복비는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고 복비하고 정을 통했던 이복 오빠는 참수형, 참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 말을 안 듣고 법무부 장관 말을 들은 건가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참 사건 보니까 눈물이 날 지경이네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가 치솟는데요. 강간 당한 것도 억울한데요. 임신까지 당하고요. 그다음에 또 억지 결혼 그리고 퇴로 없는 뭐 도피 행각. 그 이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세종대왕을 어떻게 보면 좀
폄하하는 거랄까 디스하는 거는요. 그런 여인의 사정을 고려를 해야지 망고의 성분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떤가 모르겠네요.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국은 또 극형을 결정한 세종대왕 과연 망고의 성분이 맞는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회의감도 살짝 들었습니다. 네.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네. 조선시대 기구한 여인 가운데 또 유감동이라는 인물이 있다면서요? 예,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유감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 건데요. 이 여자가 이제 세종대 여자인데요. 희대의 요부입니다. 네. 40여 명의 권문세가와 정을 통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실록에는 음탕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능력자인가요? 무슨 죄를 졌다는 건가요? 예, 유감동의 아버지는요. 어떻게 보면 한성 부사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장을 지낸 네. 분이고요. 남편은 또 평강 현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대부직 아주 부인이죠.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요양을 가다가 김여달이라는 남자한테 강간을 당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김여달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제 만나고 간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유감동이라는 여자는 다른 여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자살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자유부인 같은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당하니까는 아예 그냥 김여달이라는 남자하고 마음껏 바람을 피워요. 네. 그 남편이 이제 실제 남편이 무안군수가 되어갖고 이제 무안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네. 유감동이라는 사람은 병을 핑계대고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온갖 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로서 엄청나게 대단한 여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아예 그때부터는 창기를 자처합니다. 기생을 자처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문 남성들하고 정을 통하게 되는데요. 1427년의 실록을 보면은 임금이 이제 사원부한테 묻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묻냐면은 사원부에서 음부, 간부 유감동을 가뒀다는데 대체 유감동과 정을 통한 간부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좌대원 김자라는 분이 대답을 하는 게 간부는 누구 같은 사람이고 또 기타 몰래 간통한 사람은 이루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추가 조사를 했는데 네. 한 40명 정도, 40여 명 됐다 그럽니다. 그럼 유감동도 처벌되고 바람 피운 남자들도 처벌을 받았나요? 근데 이게 지금 조정의 의논이 막 일어나는데요.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흥미라는 게 이제 재밌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안타깝다는 의미인데요. 네.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도 죄를 지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 남자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감동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이제 중점을 두게 되는데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유감동은 사족의 딸로 남편을 배반하고 음란한 행동을 해서 스스로 관기라 일컬으면서 인륜을 문란시켰다. 마땅히 극형에 처해서 경계를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감동이 강간을 당했다는 말은 빼고 인륜을 문란하게 했다. 이런 꾸지름으로 이제 일관하게 되는 거죠. 적반하장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 일 없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그저 평범한 양반과 안방마님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네. 살았을 건데요. 그런 여인이 강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락에 빠져든 건데요. 그러니까 강간을 당했다는 대목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여운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없는 여인네들이고 이 유감동이라는 여인은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성범죄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변함이 하나도 없네요. 예, 강간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이제 강간죄, 교수형 이런 원칙으로 이제 엄벌에 처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끊임없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요즘 또 진영 몇 년 살고 나온 요즘 더한 것 같고요.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요? 이마영 기자한테 한번 물어본다면 죄질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확 그냥 옛날처럼 궁형이라 그래갖고 잘라버리는 그런 물리적인 형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아니면 그게 이제 너무 중하다 그러면 얼굴에 나는 성범죄자요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자형이라고 있어요. 묵형이라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마영 기자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성과 감정이 항상 다른 결론을 내리는데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2008년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항상 전자발찌 얘기 나오면 범죄자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같이 따라오는데 참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라고 항상 배우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저지르기가 쉽고
성범죄가 더더욱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가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해야 하고 범죄자 인권도 고민을 해야 하나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사회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뭐 확 아까 얘기했듯이 뭐 궁형을 하거나 뭐 자제행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 네. 어떻게 우리가 이 근절을 해야 되는지 사실 머리 맞대고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저나 우리 이마영 기자나 뭐 해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네. 뭐 진짜 잘라버릴 수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니 해도 여자아이들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회를 만들면 안 되는데 요즘은 너무 걱정이 돼요. 요즘에도요. 네, 이 항상 흔적 역사를 들으면 역사가 네, 반복된다는 그렇습니다. 것을 다시 체감하게 됩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조선시대 이혼 쉬울 거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뭐 네. 예를 들자면 칠거지약. 네. 그런데 삼불거가 있습니다. 삼불거의 조건이면 이혼을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아내. 네. 부모의 3년상을 함께 치렀다 그러면 역시 아. 쫓아낼 수 없고 뭐 처음에는 가난하게 지냈다가 후에 부자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사실은 조강지처인데요. 조강지처를 버릴 수 없는 그런 뭐 이게 있고요. 그리고 간통죄 처벌도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잡히지 않으면은 처벌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뭐 조선시대 얘기가 있어서 이 다음에 뭐 또 역시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삼불고를 보니까 매우 의리가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이야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